옥탑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은식의 옥탑방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여름날도 점점점 가을 곁으로 다가가고 있죠.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중에 가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많은 분들이 즐기는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고 포근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맑고 밝고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고 말씀이 있습니다. 소장님, 요새는 왜 이렇게 공고가 많아요? 네, 주식회사 포웨이라고 하는 법인회사를 만들어 가다 보니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자, 공고 말씀은요, 9월 15일 2시에서 4시 삼성이동 문화센터에서 주식회사 포웨이 설립 기념 강의 쇼를 합니다. 뭐예요? 강의 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9월 15일 2시에서 4시 삼성이동 문화센터에서 주식회사 포웨이 설립 기념 강의 쇼를 합니다. 제가 특강을 진행을 하고요. 그것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가수들의 공연,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범, 그리고 그림 명상, 여러분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매우 풍성한 문화 체험의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중간중간 멋진 문화 예술인들이 나와서 정말 볼거리 많은 그런 공연을 펼치니까요. 여러분들, 네,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 네, 오후 2시에서 4시 삼성이동 문화센터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네, 주식회사 포웨이 설립 기념 강의 쇼를 펼칩니다.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요, 누구나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옆집 형아, 또 아는 언니, 또 가족들끼리 함께 오시면요, 정말 좋은 추억과 또 내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또 재미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한마당이다, 잔치다, 축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동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거기를 클릭하셔서 이제 이름 적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게 참가비가 있어요. 세상에, 저는 무료로 하고 싶었으나 또 대관도 해야 되고요, 또 그날 초청한 가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어도 차비 정도는 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네, 참가비는 3만원 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청 링크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이 동영상 밑에 있습니다. 그 접수를 하시면 닉네임을 쓰는 칸이 나오는데요, 닉네임을 안 써도 이게 통과됩니다. 패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닉네임 안 쓰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입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원래 기본인데, 굳이 뭐 카페 회원들에게만 이 강의쇼를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오시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오시라. 그리고 왠지 카페에 가입하면 활동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9월 15일 네, 삼성이동 문화센터 주식회사 포웨이 설립 기념 강의 쇼 네, 동영상 아래에 신청 링크로 접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과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허용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허용하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허용하기 또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 옥탑방 가족분들은 얼마나 실천을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정말 댓글이나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허용하기 미션을 실천하신 그런 이제 사례담이 몇 건 올라와서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이런 내용이네요. 소장님,
무엇을 허용하기 숙제로 할까? 하루가 지나도록 이것만 생각났어요. 제가 거의 평생을 소화를 잘 못 시켜서 가스활명수 등 각종 소화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보통 집에 3-4박스를 비치해 두어야 안심이 될 정도로 거의 매 끼니마다 이렇게 소화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정밀 건강검진에서도 별 이상이 없게 나와요. 아마 어릴 적 밥상머리 교육의 후유증인 것 같은데요. 기분이 나빠도 걱정을 해도 먹기 싫다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셔서 늘 소화제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냥 같이 가는 친구로 인정을 했답니다. 그 소화불량 상태를 친구로 받아들이신 거죠. 그런데 위장의 평화만 허용하고 싶었어요. 다른 건 아예 생각도 안 나고요. 60년 가까이 오래된 이 큰 문제를 이런 생각이 들었죠. 너 요즘 우주님하고 좀 친해졌다고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조심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반발심으로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도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위장과의 평화를 허용하소서 하고 이제 우주에 요청을 하고 스스로 이제 허용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하루도 소화제 없이 살 수 없었는데 오늘 6일째 소화제를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심할 땐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힘들었거든요. 일어나기 전, 자기 전에 한 번씩 중간에 머리가 멍해지고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허용하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째 소화제를 안 드시고 지금 지내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기적이죠. 60년 된 지병인데요. 근데 이제 중간에 머리가 좀 띵하고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할 때 다시 허용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위장과의 평화를 기꺼이 허용합니다. 우주시여, 제가 나의 위장과 정말 사이좋게, 친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소서. 이렇게 이제 허용하기를 계속 하신 거죠. 그런데요, 우주는 시간과 크기에는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30년 동안 고통스러웠다고 해서 그 고통을 치유하는데 3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방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0년 동안 이 방 안이 칠흑처럼 어두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이 다시 밝아지는데 1000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은 1000년 동안 어둠에 휩싸여 있던 이 방은 어떻게 하면 밝아지죠? 불을 밝히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10년 앓았다고 해서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건강해지는데 10년이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루만 해도 좋아질 수도 있고 일주일만 해도 좋아질 수도 있고 한 달만 해도 건강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연의 주인공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신 거죠. 우주에 있어서 시간과 그 고통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신 거예요. 이거는 고수의 한방인데 대단한 걸 깨달으셨네요. 바로 신뢰, 우주와 저의 관계, 한마음 한기운, 한 몸인 우주와의 신뢰가 형성된 걸까요? 그저 시크릿 숙제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 일주일이 한 달, 2달, 1년 이렇게 쭉 가기를 이제 스스로 허용하시겠죠? 이제 거꾸로 아주 가끔 소화제 먹기도 허용해 주려고요. 좀 이상해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제 마음은 담담하고 평온합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이 우주하고 하나 되었을 때의 마음이에요. 허용하기 정말 놀라워요. 앞뒤가 꽉 막힌 듯이 떠오르지 않아 나를 괴롭히던 이거는 다른 사연이네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렇게 마음이 담담하고 평온한 가운데 정말 60년 동안 소화장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셔서 매일매일
가스활명수나 기타 등등의 소화제를 먹어야만 버틸 수 있었는데 일주일째 이렇게 소화제 없이 살고 계십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허용하기의 기적, 창조의 마술을 경험하신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꿀을요, 꿀을 한 번 딱 찍어서 딱 먹으면 아, 참 달다. 이게 꿀맛을 체험해 보는 거잖아요. 그 꿀을 다 먹어봐야 그 꿀맛을 아는 건 아닙니다. 바닷물도 한 수저 먹으면 아우 짜, 바닷물 왜 이렇게 짠 거야 라고 바닷물의 성질을 알 수 있죠. 그 태평양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말하자면 그 태평양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한 모금만 마셔봐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주일을 체험해 봤다면 그 이후에 설사 다시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더라도 그것은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그 꿀을 한번 찍어 먹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꿀맛을 생각만 하고 있다가 딱 맛본 것,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바다에 대해서 늘 꿈꾸다가 바닷물을 한 모금 마셔보고 아, 바닷물은 짠 것이로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바닷물을 전체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이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는 60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랍고 경이롭고 어마어마한 허용하기의 체험이라는 거죠. 브라보! 네, 정말 멋있습니다. 박수,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장하세요. 네, 저도 참 행복하고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 사연이 또 왔어요. 그 다음 사연은 이렇습니다. 허용하기 정말 놀라워요. 앞뒤가 꽉 막힌 듯이 떠오르지 않아서 나를 괴롭히던 아이디어가 허용하기 하루 하고 다음날 아침 번개같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학원부터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방학까지 하려던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느라 못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아이디어가 이제 굉장히 절실하셨나봐요. 근데 허용하기를 딱 하고 나서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번개처럼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거죠. 근데 이제 학원도 제대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킷리스트, 방학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쭉 버킷리스트를 하느라고 이제 학원할 생각도 없으신 거죠. 학원할 생각을 못 하신 거겠죠. 그런데요, 허용하기 과제를 받고 학원 작성을 해서 7번 녹음을 하고 녹음한 날 저녁에 자기 전에 듣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을 맞이하셔서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버킷리스트를 하시느라고 이제 평소에 하시던 학원도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흥식 소장의 허용하기 과제를 딱 받고 옳거니 이것이로구나. 오늘부터 학원을 통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이 절실한 아이디어에 대한 해답을 찾고 스스로 허용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학원을 작성을 하셔서 녹음해서 들으신 거예요. 이후에 허용하기를 다시 듣고 학원 다음에 허용하기 추가해서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7번 녹음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 좀 힘들 수 있어요. 우주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한 번만 녹음해서 반복 재생으로 설정해서 자기 전에 듣고 또 듣고 전날 자기 전에 다시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상을 하려는데 아이디어가 번쩍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분의 지금 표현입니다. 아이디어가 번쩍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나나나나나. 네. 날아갈 것 같은 이 기분. 날아가지 않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원하던 아이디어를 스스로 허용합니다. 우주시여, 정말 신선하고 내가 원하는 절박한 아이디어에 대한 해답을 허용하소서. 이렇게 이제 간절히 허용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응답을 받으신 거죠.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만백성 찬양하라. 네. 감사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는요, 실행한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라서요. 네. 소장님,
회원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두 사연 어떠세요? 제가 항상 옥탑방 이야기는 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귀로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같고 느낌이 있지만요,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움직여보고 실행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럴 때 정말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우주하고 나하고 진하게 연애를 하면서 그 속에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 내가 이루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행운의 문,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동력자, 조력자, 그리고 행운의 손길,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찾아와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허용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의 삶 속에 허용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우주에 허용하도록 요청하는 과정,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나도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찾아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작은 기적이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정하십시오. 아까 그 위장장애를 겪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는 내 위장하고 화해하고 싶어. 나의 소화불량하고 친해지고 싶어. 그것을 스스로 허용합니다. 허용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또 이제 아이디어를 원하셨던 사연의 주인공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도록 그것을 이제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은 기적, 또 이 정도면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이제 테마를 딱 정하고 그것을 우주에 요청하란 말이에요. 그 요청하는 멘트는 제가 지난 15회 옥탑방 이야기 15회에서 아주 자세하게 자막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옥탑방 이야기 진짜 시크릿 특강 15회를 또 한번 공부하시고 이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한 만큼 놀라운 기적, 또 실천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성공의 열매가 그냥 막 우박처럼 쏟아질 겁니다.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연, 즐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씀, 오늘의 핵심 문장, 또 오늘의 핵심 명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천사는 축복하고 악마는 검열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축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악마는 검열하는 존재거든요. 천사는 축복하고 악마는 검열한다. 이 얘기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주는 축복하고 나는 검열한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는 축복하고 나는 검열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천사는 축복의 존재이지만 악마는 검열합니다. 야, 네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해? 네 꼬라지를 좀 생각해봐. 어려서부터 네가 어떻게 살았어?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뭐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있니? 삶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니? 그렇다고 네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부모를 잘 만났니? 네가 유전자가 뛰어나기를 하니? 아니면 무슨 재능이 있기를 하니? 도대체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그릇이 된다고 천사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야? 스스로의 꼬라지를 좀 잘 아십시오. 이게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악마의 검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용하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검열을 과감하게 멈추는 겁니다. 자기 검열. 내 생각으로 이것이 될까 안 될까, 네가 이걸 맛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60년 동안 내가 위장자, 아유 아파라. 네. 순간적으로 쳤는데 너무 세게 때렸어요. 아파요. 배가 아파요. 네. 네. 60년 동안 네가 위장장애를 겪었는데 그 허용하게 한마디 한다고 그 위장장애가 사라지겠어? 그것은 의학적으로 옳지 않아. 그것은 비과학적이야. 이게 자기 검열이라는 거죠. 천사는 축복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천사는, 또 우주는 기꺼이, 아 그래,
이제는 네가 너의 위장하고 화해하렴. 너의 그 소화 불량하고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면서 아무 일 없듯이 너 그렇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너의 몸과 연인이 될 수가 있어. 그거 허용해 줄게. 라고 천사와 우주는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악마, 그리고 내가, 악마라는 것은 뿔 달린 게 악마가 아니에요. 나의 그 검열하는 그 마음,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일지 끊임없이 여우가 의심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호의불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둔갑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호의불신. 그러면서 계속 검열하는 거죠. 네가 그래갖고 되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가 그 정도 위장장애는 겪어야. 그리고 네가 어려서부터 당한 그 상처에 대한 그게 일종의 보상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말하자면 이렇게 검열하는 거. 이게 말하자면 악마의 디테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허용하기 과정 중에 가장 넘어서기 힘들거나 또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이 검열의 과정, 자기 검열의 디테일을 과감하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기억하세요? 천사는 축복하고 악마는 끊임없이 검열한다. 우주는 축복하지만 내 자신이 생각으로 끊임없이 검열한다. 이 아주 유명한 문은식 소장의 명언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검열이 일어날 때, 야, 그게 되겠냐? 네가 어려서부터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너는 유전자 속에도 가난에 유전자가 있는데 네가 네 인생을, 이 운명을 네가 어떻게 넘어서겠다는 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이렇게 검열을 딱 검열관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감사받는 거 기쁜 일입니까? 아니면 사지가 뒤틀리는 일이에요. 사지가 뒤틀리는 일이죠. 사지가 뒤틀려요. 누군가에게 검열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몸과 마음을 긴장하게 하는, 그리고 나를 옥죄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은 심리적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검열이 일어나거들랑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마음의 검열관에게, 아우, 검열관님 나오셨어요. 아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데요, 이제는 그런 검열 제가 필요 없어요. 검열 기간이 다 끝났거든요. 유통기한 오버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검열의 생각이 딱 일어나면, 야, 이게 되겠니? 네가 지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 자기 자신을 잘 알라고 했잖아. 가서 거울이나 좀 보세요.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 속에 자기 검열이 일어나거든. 아유, 검열관님 나오셨어요. 아유,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이제는 다 알아요. 그리고 검열관님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근데요, 이제는 검열관님 필요 없습니다. 검열 기간이 끝났거든요. 검열 기간이 끝났는데 나오셔서 검열하시면요, 검열관님, 네, 국립대학에 가셔서 무상급식 드셔야 됩니다. 네, 한 끼에 1,300원. 네. 여름엔 에어컨도 안 나와요. 이렇게 검열관을, 나의 검열의 생각을 기꺼이 맞이하라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그리고 수고가 많았다고 칭찬해주고, 이제는 잘 가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게 허용하기 과정 중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검열관 때문에, 그 악마의 디테일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간섭하고 참견하는 그 검열관 때문에 허용하기가 온전히 안 된단 말이에요. 허용하기를 온전히 즐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허용하기를 기꺼이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검열관을, 그 악마의 디테일을 우리가 어떻게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빨리 훌훌 떠나보낼 것인가. 이게 허용하기 과정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이고요. 이 검열관을 우리가 기꺼이 맞이하고 잘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에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나는 그동안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런 검열관이 끊임없이 지적질을
지적질을 해대고 있었는지 이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운, 새로운 에너지가 솟게 돼요. 그러면서 허용하기가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경이로운 창조의 마술의 중요한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함께 허용하기 과정은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나에서 존재의 나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이거 누가 말했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 허용하기 과정은 뭐라고요? 경험의 나에서 존재의 나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경험의 나라는 건 뭡니까? 제가 어려서 계란을 먹다가 한번 체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계란만 먹으면 매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그래서 계란을 한동안 못 먹었습니다. 그게 경험의 나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찌들리게 가난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어려서 첫사랑에 아픔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아니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건 다 경험의 나예요. 근데 대부분은 경험의 나 속에 갇혀가지고 그 경험의 습관대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허용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검열관들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고시 보고 검열관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특히 안 좋은 경험을 하면서 1명, 2명, 3명, 4명 그래갖고 무슨 부장 검사처럼 부장 검열사 그 위에 검열장 나중에 검찰총장이 있듯이 검열총장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을 통해서 무수한 검열관들 싸늘하고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핀잔 주는 간섭하는 그런 검열관들이 그런 경험의 나 속에 함께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검열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경험의 나에서 존재의 나,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런 경험 이전에 우주 자체로서의 위대한 존재의 나, 진리 자체로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나의 마음, 위대한 가능성,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의 나로 거듭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고 오케이, 좋았어. 나는 이 허용하기 과정을 통해서 경험의 나에서 존재의 나로 화려하게 부활하겠어. 내 삶의 주도권을 작은 나에서 우주로 바꾸겠어. 그게 허용하기 과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작은 나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찌그러지고 저렇게 멍들고 이렇게 상처나고 저렇게 아파했던 그 경험의 나에서 그 경험의 나를 가득히 품고 있는 마치 알을 품는 어미닭처럼 그 경험의 나를 온전하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그 존재의 나, 그 광활한 우주, 무한한 진리에게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넘기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이게 위대한 과정입니다. 허용하기가 단순히 나의 꿈을 이루고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고 나의 목표를 성취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험의 작은 나에서 존재의 나로 거듭나는 위대한 과정이구나. 삶의 주도권을 작은 나에서 이 전체 우주로 바꾸는 드라마틱한 과정이구나. 그게 허용하기의 매력이고 마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창조의 마술은 당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